이거 급발진 그 친구가 바로 브레이크 페달하고 가속 페달하고 오인해서 그냥 사고를 내더라고요. 그냥 박살내버렸어요 진짜. 네, 안녕하세요. 모카 김한용입니다. 오늘 몇 가지 일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서 라는 곳에서 신차 검수를 하다가 기아 K7이 갑자기 급발진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를 도로 돌려보냈대요. 네, 그래서 인터넷에 막 그냥 떠들썩해졌죠. 뭐 여기저기에서 막 올라왔는데 아마 본인이 삭제를 하셨으니까 영상에 대해서 언급하진 않을 텐데 캡처본이 막 돌아다니고 있어요. 근데 그림을 보면 어떻습니까? 정말 차를 들어올리니까 바퀴가 굴러오고 뭐 난리가 났어요. 이게 말이 되나? 살짝 급발진 아닌가? 하는 생각이 살짝 들어요. 근데 제가 사실 이런 걸로 얘기하는 편은 아니잖아요. 누구의 잘못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굳이 지적하지 않습니다. 사실 저는 좀 이렇게 포용하고 이런 게 더 맞는 거라고 생각해요. 잘한 건 잘했다, 뭐 잘못한 거 있겠지만 그건 조금 아쉬운 거지. 잘못한 걸 일일이 막 이렇게 지적하는 게 재밌죠. 사실 막 이렇게 막 비난하는 게 얼마나 쉬워요. 저는 그렇게 하는 건 그렇게 바람직한 것 같지 않아요. 누군가 이렇게 잘못한 흉허물을 끄집어내면 결국에 자기한테도 흉허물이 온다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 이분이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근데 이분들이 굳이 급발진이라고 써서 저는 이 급발진이라는 표현만큼 조심해서 써야 되는 표현이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살면서 페달을 잘못 밟는 경우가 분명히 있거든요. 너무 많아요. 너무 많습니다. 얼마나 많냐면 보통 프레스 기계 같은 거 보면 어디 뭐 공장 같은 데서 이렇게 발로 밟으면 뭐 이런 프레스 기계 있잖아요. 이걸 하는 사람 중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손이 낍니다. 얼마나 많이 손을 끼는데요. 그분들이 대부분이 다 경력직이에요. 이거 한순간 하면은 그냥 날아간다는 걸 알고 계셔. 그런데도 아차하고 실수하는 거거든요. 근데 가속 페달 브레이크 밟는 사람이 엄청난 경력이 있다고 해도 프레스 기계에 만지는 사람만큼 경력이 있고 그만큼 여기 집중하나요? 그렇지 않을 거잖아요. 자동차 운전하는 사람이 나는 버스를 오랫동안 운전했는데 승용차 운전 못할까? 내가 택시를 몇십 년 운전했는데 지금 막 T코를 뽑아갖고 나오는데 이 T코를 내가 운전 못했겠어?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계시겠지만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운동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동차 페달 같은 경우 가속 페달인 줄 알고 브레이크를 잘못 밟는 경우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건 문제가 되지 않죠. 뭐 잘못이더라도 차가 서니까. 브레이크인 줄 알고 가속 페달을 밟는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저도 그런 걸 많이 경험했습니다. 제가 했다는 게 아니라 제가 초보 운전인 친구한테 제 차를 직접 빌려준 적이 있어요. 빌려주고 제가 옆에 앉았던 적이 있는데 그 친구가 바로 브레이크 페달하고 가속 페달하고 오인해서 그냥 사고를 내더라고요. 그냥 박살내버렸어요 진짜. 주차장에서 발렛 파킹 하시는 할아버지한테 키를 줬는데 할아버지가 벽으로 돌진해서 갖다 부딪히는 경우도 있었어요. 당연히 페달을 잘못 밟았구나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할아버지는 차가 급발진했다 이렇게 또 말씀하시기도 하고, 디젤 스포티지였는데 심지어 뭐 저도 그런 경우 있죠. 주차장에서 이렇게 뭔가를 뽑아야 돼. 몸을 이렇게 하고 뽑잖아요. 조금 멀리 돼서 조금 이렇게 하다가 웅 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몸을 움직일 땐 항상 피해다 놓기 때문에 엔진 회전수만 올라가고 끝났지만, 만약에 뒤에 놓고 브레이크 페달을 밟은 상태로 몸을 움직이는 사람이 있다면, 아니면 뒤에서 뭘 꺼내는 사람이 있다면, 이러면 당연히 차가 앞으로 나가게 될 거고, 그때부터 많은 사람이 이거 급발진 이런 얘기를 계속 듣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내가 지금 밟은 건 브레이크인데 이 차가 자꾸만 앞으로 가는구나 라고 생각하게 돼요. 그리고 그 속도는 평소에 자기가 경험해본 속도가 아니에요. 지금 자동차들 150마력이 넘어요. 200마력 넘는 차, 300마력 넘는 차도 있어요. 이 차를 딱 가속 페달을 밟으면 상상 못한 속도로 튀어나갑니다. 정말 상상하지 못하는 속도로 튀어나가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나 급발진했네 라고 하면서 브레이크를 더 세게 밟아서 이걸 멈춰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면서 사실은 가속 페달을 더 밟는 거지. 그래서 급발진이라고 느끼는 경우가 많으니까, 만약에 차가 가속을 해 그러면 이상하다 라고 생각하고 페달을 옮겨볼 생각을 하거나, 만약에 피할 시간이 충분히 있었다면, 뭐 그런 경우가 많지 않겠지만 페달 발을 떼보자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급발진이라는 게 있겠지만 정말 너한테 일어날 확률은 그렇게 많지 않아 라고 한번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급발진 이것도 급발진 저것도 급발진 이러다 보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엉뚱한 주장을 하게 되고, 그래서 정말 패가망신하게 되고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분들이 했던 거 급발진이라고 쓰셨는데 급발진이 맞는가? 역시 이번도 아닙니다. 지금 문을 열었는데 여기서 뒤에 놓은 게 그냥 눈에 보이잖아요. 그냥 D 상태예요. 계기판에도 시속 20km라고 딱 보여요. 댓글이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이해는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 대표님은
난 주작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냥 합리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게 어떤 일인가를 생각해보면, 리프트에 올릴 때 바퀴를 이렇게 끌고 가잖아요. 그럼 여기 스토퍼가 있어요. 스토퍼에 딱 걸리게 됩니다. D 상태에서 페달을 놓으면 멈춥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D 상태 그대로 차를 리프트를 들어 올리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바퀴가 이렇게 구르겠죠. 당연히 리프트에 얹혀져 있다가 이렇게 들어 올리니까, 그래서 구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지금 D 상태에서 차를 들어 올린 거죠. D 상태에서 들어 올리면 그냥 바퀴가 구릅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자동 변속기는 모두 다 크리핑이 있어요. 모두 다 앞으로 가는 그런 구성이 있죠. 그러면 앞으로 가네? 그러면 이 옆에 있던 사람이 그랬을 거 아니에요. 야, 바퀴가 굴러. 왜 구르냐? 브레이크 밟아봐. 브레이크 밟았죠. 그러면서 이분이 어떻게 하냐면 P 버튼을 그제서 딱 누릅니다. 아마 이분이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았을 거예요. D 상태에서 가만히 있었던 것 같아요 라고 말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대표님은 억울하죠. 대표님은 난 주작 아닌데 정말로 난 점검 잘했는데 차가 정말로 앞으로 가더라. 차가 이상하게 구르더라. 이상하다. 그래서 난 올린 거다. 이게 맞는 거예요. 이 대표님은 지금 아무 죄가 없습니다. 내가 그 부분을 살짝 놓쳤을 수 있다, 이렇게 인정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자동 변속기의 P는 굉장히 특별한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거는 다 전자적으로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자동 변속기의 파킹은 전자적이지 않습니다. 기계적이에요. 이 바퀴가 굴러가는 기어 사이에 쇠막대기를 껴넣습니다. 쇠막대기를 껴넣을 정도로 파킹은 구성이 굉장히 기계적이고, 이것에서 오류를 일으키는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물론 이 기어가 전자식이 되니까 이 기어가 정말 미쳐서 갑자기 나는 D를 넣고 말 테야 이렇게 된다면 모르겠는데, 어쨌든 물리적으로 P를 빼서 돌아가게 한다. 이건 조금... 김한용 기자입니다. 급발진에 관련된 문제라고 하는데요. 이 같은 문제에서 국산 차들도 자유롭지 않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아니, 저희가 지금 영상 올리려고 하는데 대표님이 또 하나 올려주셨어요. 이 영상 보면서 말씀을 한번 또 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부득이하게 중간에 이렇게 껴넣게 됐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다른 손님의 차를 가져와서 똑같은 상황을 연출을 해서 그때랑 지금 뭐가 다른가 이걸 설명해 주고 계세요. 똑같이 차를 리프트에 올리고 강제로 뒤에 넣고, 그리고 차가 저절로 굴러가는 상황을 만든 다음에 그때 밖에서 문을 열어보는 거예요. 근데 이전에 문이 안 열려서 당황했는데 지금 보니까 문이 잘 열린다는 거죠. 그래서 문이 열리면 자동으로 P에 들어가는 기능이 작동해서 자동으로 파킹이 탁 들어갔다는 겁니다. 맞아요. 예, 그렇죠. 지금처럼 이렇게 됐어야 되는데 왜 전엔 그러지 않았느냐, 이렇게 문제를 지적하신 겁니다. 근데 똑같은 상황을 연출했다고 하시지만 똑같은 상황이 아닙니다. 뭐가 똑같지 않냐면, 그 전에 테스트했던 그 차는 이 매장에 차를 몰고 온 게 아니에요. 이 차는 차를 몰고 왔죠. 다릅니다. 왜 다르냐면, 공장에서 막 출고된 차가 캐리어에 실려서 이 회사로 왔을 거예요. 그러면 뭐가 다를까요? 엔진이 차갑습니다. 엔진이 차가우면 빨리 열을 올리게 하고 엔진의 시동이 꺼지는 일을 방지하고, 그런 것을 위해서 RPM 보상회로가 돌아갑니다. 제가 이 상황을 옆에서 직접 보진 않았지만 아마도 이때 상황은 RPM이 꽤 떠있는 상황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RPM이 꽤 떠있는 상태에서 차를 들면 굴러가죠. 굴러간 상태에서 이 속도는 어떻게 됩니까? 평소 같으면 한 5km 정도 나올 겁니다. 여기 계기판 보시면요, 대표님이 다시 실험하신 거는 한 5km 이내밖에 안 돼요. 전에 있던 거 계기판을 보면 정확하게 20km인지 모르겠지만 10몇 km로 지금 주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RPM이 높을 때, 차가 공회전을 할 때, 그때는 속도가 어느 정도 뜨는 거고요. RPM이 낮을 때, 이땐 속도가 별로 안 뜨는 거예요. 그럼 열었을 때 P로 자동으로 들어갔어야 되지 않느냐 말씀하시는데, 이건 안전장치입니다. 사람이 문을 열면 그때 문을 열고 P에 넣지 않았다는 걸 혼동하고 그냥 내리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P에다 넣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차가 어느 정도 속도를 달리고 있을 때 실수로 누군가가 문을 장난으로라도 열었으면 차가 그때 P에 넣고 탁 정차해야 될까요? 그건 너무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모든 차들은 차가 멈춰 있을 때 시속 5km 이내 정말 느린 속도로 차가 움직이고 있을 때 문이 열리면 차가 자동으로 P에 들어가고요. 만약에 차가 20km 이상으로 가고 있을 때 문이 열리면 P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모든 차가 그래요.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기본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RPM이 높은 상태에서 이 바퀴가 헛돌고 시속 20km로 가는 게 그 계기판에 나타났고, 그런 상황에서 문을 열려고 했을 땐 안 열리는 게 맞고요. 그리고 문을 열었을 때 P에 안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이분이 어떤 작업을 했냐면, 시동을 껐어야 되는데 P를 누릅니다.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굉음이 나죠. 달릴 때 P를 누르면 굉음이 나요. 이상한가요? 하나도 이상한 거 없습니다. 이 기계식 기어도 마찬가지예요. 기계식 기어도
달리다가 어느 정도 속도에서 P를 넣게 되면 거기서 굉음이 나면서 차가 드드드드드 하면서 P에 들어가게 돼요. 굉음이 났다. 이것도 특별한 이슈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RPM이 높은 냉간 상태에서 이걸 다시 한번 테스트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기어를 그냥 이렇게 득득득 하고 P에 놨으면 이러면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그럼 누가 봐도 그건 P야. 근데 기어 다이얼은 누가 봐도 얘가 P를 넣는지 안 넣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거예요. 미리 얘가 딱 누른 게 삥 하고 분명히 소리가 났을 거야. 그러니까 이 전체 영상을 풀로 다 찍었으면 분명히 알 수 있는데, 근데 이분들은 필요한 영상만 쫙 찍고 딱 끊고,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P에 놨는지 안 놨는지에 대한 증거는 사실 없을 겁니다. 근데 이분들의 주장이 말이 되려면 이걸 P로 놨는데 그게 갑자기 자동차가 오작동을 해서 야 내가 P를 놨지만 갑자기 나 돌진할란다 이러면서 뒤로 그게 갑자기 확 바뀌는 거예요. 그런 경우는 사실상 없죠. 누가 봐도 이 합리적으로 봤을 때 이분이 P를 안 누른 것 같다, 정말 까먹고 안 눌렀거나 아니면 눌렀던 것 같은데 라면서 충분히 꾹 누른 게 아니라 툭 하고 말았던가, 어쨌든 P라고 확실하게 들어가진 않았던 것 같아요. 궁금한 게 있습니다. BM은 뒤에서도 안 고르지 않나요? BMW의 M4, M3 이런 애들은 안 구르는데요. 이제 DCT 변속기를 갖고 있으면 크리핑을 하는 차가 있고 안 하는 차가 있습니다. BMW의 M3, M4 같은 경우는 DCT를 고성능으로 만들래 해서 크리핑이 안 되게 돼 있고요. 고성능 차라도 편의성을 위해서 크리핑이 좀 어느 정도 있는 그런 차들도 있고요. DCT를 갖고도. 현대차는 모든 DCT 변속기가 다 크리핑이 있죠. 이 차는 DCT가 아니고 자동 변속기고 크리핑도 있습니다. 옛날 수동 변속기는 크리핑이 다 없었잖아요. 근데 크리핑이 없으면 앞차가 슬금슬금 갈 때 따라가는 게 너무 짜증납니다. 일단 넣었다 다시 뺐다, 일단 넣었다 다시 뺐다. 근데 이제 요즘 자동 변속기는 다 브레이크 조금만 대고 있으면 알아서 슬슬슬 앞으로 가니까 차가 막힐 때나 뭐 이럴 때도 굉장히 편하게 사용할 수가 있죠. 전기차 시대가 되면서는 그 크리핑도 아마 서서히 없어져 가는 것 같아요. 테슬라에도 옵션으로 선택할 수 있게 돼 있고, 원페달 드라이빙 이런 차들은 크리핑이 애초에 없고요. 네, 어쨌든 지금 저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이 대표님 입장도, 대표님은 여기 써주셨어요. 주작했을 때 저희 업체에 어떤 이익이 있어요? 유튜브 수익 얼마 되지도 않아요. 맞아요. 뭐 충분히 이해되고요. 충분히 착각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저도 실수하고 많은 분들이 실수할 수 있는데, 그 실수를 했을 때 대표님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사실은 그렇게 했을 때 대표님이 조금 잘못 생각한 것 같아요 라고 하면은 순순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막 반말로 막 욕하면서 막 주작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막 몰아세우면 분명히 본인은 주작이 아니거든, 아니야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싸움이 더 커지게 되고, 사실 누구를 위한 싸움도 아닌 그런 그냥 소모적인 얘기가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건 좀 피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사실을 그냥 사실대로 얘기하고, 자기가 사실이 아니다 생각되면 그대로 인정하고, 뭐 이런 일들이 좀 성숙한 인터넷 문화가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드네요. 요즘 뭐 굉장히 인터넷이 너무 살벌하고 날이 서 있는 공간으로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다들 좀 조금 더 행복하게, 조금 더 이해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다 인터넷 하는 게 행복하자고 하는 거잖아요. 조금 더 서로를 이해하고 따뜻한 마음을 갖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가 하나고요. 다음 거.